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을 그동안에 좀 몇 편을 보셨거나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저희가 꽤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손을 묶으세요. 이럴 때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뭐 템포를 늦추세요. 이런 식으로 당장 지금 매수 매도 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체로 뭐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쭉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뭘 하려고 막 매수를 막 이어서 계속 한다던가 뭐 그러면은 당연히 고점에서 비중을 막 채우게 되고 물리게 되니까 이럴 땐 그냥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이 하단 박스에서 뭔가를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간단한 노하우인데 이거를 참 많은 분들이 못 지키죠. 그리고 막상 지키려고 하면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막 여기까지 와서 그럼 뭘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뚫고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그냥 미리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왕 여기까지 떨어진 거 기다릴 거였으면 여기서 팔아놓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시 사면서 뭔가를 하면 그럼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게 더 가격적으로 이득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이제 떨치기 어렵거든요. 처음 하시려는 분들이. 그리고 이게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이걸 기다렸다가 파는 게 맞았었나? 분할 매도 한다고 막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괜히 좀 낮은 가격에 팔게 됐네. 이럴 때도 기다리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러면서 이 기다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점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버디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가장 기본 중에 하나, 이런 상승이 나왔었을 때 하락이 시작되게 되면은 하락을 어느 정도 기다려주면서 가능하다면은 상승의 시발점 부분이죠. 그쪽에 근접한, 따지고 보면은 박스의 하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매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유리하다. 이게 그냥 기본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자기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먼저 비중. 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런 데서 매매를 처음 시작해? 아니면은 나 여기서 거의 다 팔아가지고 매도를 해줘가지고 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서도 비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동안에 비중을 천천히 매수를 섞으면서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도 하락을 맞이해도 괜찮다. 결국에는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근데 정확히 반대로 비중이 어느 정도 차 있거나 아니면은 비중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하락 흐름에서는 손을 묶어야 된다. 이 정도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뭐 첫 번째 팁이죠. 그러니까 내 보유 비중 상태에 따라서 손을 묶느냐 아니면은 그냥 조금씩 매수를 해도 되느냐,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건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비중에 대한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연히 가격, 내 평단가, 이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내 평단이요, 굉장히 낮거나 굉장히 높거나, 즉 지금 이 네모친 이 박스랑 내 평단하고는 이미 좀 괴리가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라고 해볼게요. 막 내 평단 자체가 2,000원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서 파동 자체가 바로 자신한테 매매에 실전적으로 유의미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 전체적인 평단하고는 상관없이 이 안에서 매매로만 봐야 되거든요. 시작 시점에 나는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보유 물량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내 평단은 2,000원인데 이거 1,250원?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거 나한테 의미 없어서 못 팔았어요. 여기서 매도를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파동을 통째로 그냥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다림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2,000원인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놓치게 되면은 도대체 언제 기다림이 끝날까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많이는 안 보지만 초보자일수록 주봉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봉을 본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봉 안에서 가격적 하단 부분의 박스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2,000원부터 물려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때부터는
움직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분봉에서 1250원에서 1000원 그 사이가 별로 당장의 의미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바닥권에서 박스가 형성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다림을 풀어주는 시점을 인지해주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은 이미 바닥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데서 일봉이나 분봉상에서는 저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아래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을 때는 그럴 때는 정말로 확실하게 파동을 확인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선택을 해주는 게 더 유리하고요. 물려 있다면은 그렇게 구분을 해주는 분별력을 좀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내 행위가 여기서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기다리지 않아도 될지를 판단할 때는 제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내가 보유한 비중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평단가를 보면서 행동을 해야 되고 내 평단가 자체가 지금 보여지는 분봉 안에서 단기 박스 흐름에서 이 박스와 너무 큰 괴리, 이격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평단가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당장에 지금 보여주는 이 박스 자체가 나한테 내 전체 보유 비중 덩어리에 유의미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분리를 한다는 거는 내가 보유한 평단과 비중하고 별개로 이 파동, 이 박스 파동 안에서 이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다. 당연히 매매를 한다면은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서 매매를 끝낸다라고 생각하고서 이거를 이어가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내 평단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높아서 물려 있었을 때 이런 행동을 해 말어를 구별을 해야겠죠. 그 구별을 할 때는 주봉을 이용해서 봤었을 때 주봉상에서 가능하다면은 하단 부근에 있을 때 그때 나오는 간헐적 파동들 가끔씩 한 번씩 파동 나오는 거는 그거를 이용해주면은 박스가 잡혀 있다면은 이용해주면 좋고 만약에 내가 물린 상태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은 여기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파동들을 이용해서 나는 계속 매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아랫부분에 대한 박스가 여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하고서 행동하는 게 더 좋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더 많이 더 물려 있을 때 그냥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애매하게 물려 있을 때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라 라는 얘기로 들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해석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괜찮고 덜 물려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다가 한마디로 기다리다가 왠지 더 떨어지면은 나중에 가서 적극적으로 매매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맞아? 이런 고민이 들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고민인지 아닌지도 이제 궁금할 것 같고 이 생각이 맞다면은 왜 그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원적으로는 제대로 이해한 거 맞고요. 애매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 하락해서 더 크게 물렸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내가 물려있는 거를 풀어낼 때는 좀 더 유리하다. 이 말은 맞아요. 실전에서는 이거는 자신의 감정과는 별개로 이게 훨씬 유리한 건 맞습니다. 물론 이 상황 오게 되면은 투자자 대부분들 짜증 나거든요. 근데 그 짜증 나는 거랑 별개로 이때가 더 유리하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은 실전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1차원적인 이해라고 했잖아요. 이것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평단이 만약에 12,000원 부근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종목이 올라서 이렇게 10,000원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주게 되면은 다시 여기서 박스는 내 평단을 고려하고 내 비중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박스에서의 파동은 분명히 나오겠죠. 그때는 사정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적극적인 무언가 매매 행위를 해야죠. 처음에는 너무 괴리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기다림을 섞어가면서 소극적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게 되면 올라가도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고 떨어져도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안 놓친다는 얘기예요. 예, 실전에서 이제 고민할 부분은 그럼 여기 이 기다려야 되는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 거야? 이게 이제 궁금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12,000원을 예로 드셨는데 뭐 10,000원 미만이면은 되는 건지, 뭐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 구간을 말하는 건지, 뭐 어떤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단순히 그냥 지금 그 어정쩡한 가격대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금 더 신중하게 기다려가면서 판단을 하면 되고, 내 평단에 좀 많이 붙었네? 지금 매매 적극적으로 하면은 뭐 수익이 나든 뭐가 되든 되겠네? 혹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네? 뭐 그런 판단이 들면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느낌적인 차이만 남게 되는 걸까요? 제가 이거를 느낌적인 이야기를 어니스트라면으로 한번 느낌이라도 전달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만약에 좋든 싫든 14,000원에서 물려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여기를 흘러가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니스트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높아야 8,000원, 6,000원, 뭐 이 정도면은 평균 7,000원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4,000원에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반토막이죠. 이때 마이너스 50%면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거의 큰일 난 거죠. 주식 망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반토막 났으면은 이미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맞고,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저도 그런 생각은 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마이너스 50%니까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지금 이 주가 범주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기다리는데, 여기서 또 오해, 기다린다라고 해서 존버하고 방치하시는 분들, 그걸 기다림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하는 기다림은 절대로 존버나 방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꼭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면서 리밸런싱 행위는 당연히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 종목 쳐다도 안 보고 6개월, 1년 방치해 놓겠다, 이거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방치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면서 리밸런싱 해줄 것만 해주다 보면은 이 종목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더 떨어지든가 더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옆으로 그냥 이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리밸런싱만 하겠다. 근데 상황이 분명히 바뀝니다. 이때는 단순히 기다리면서 리밸런싱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 포지션으로 바꾸겠다. 그럼 언제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바꿀 건데, 이 종목을 예를 들면 저는 다른 것들 그냥 다 괜찮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14,000원 평단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10,000원 올라가는 이 시점부터는 이때 A 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이 적극적도 어떤 이거는 적극이야, 이거는 소극이야,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아요. 조금 적극적이지만 소극적, 조금 더 적극적이지만 소극적, 아니면 진짜 적극적, 이런 식으로 정도의 차이라는 게 실전에서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A 플러스 1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다가 조금 더 하게 되면 A 플러스 2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미세하게 변화를 주다가 어느 정도 타겟이 되는 12,000원 진짜 요 정도까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완전히 적극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단계별로 변화를 준다는 거죠. 이게 실전에선 이제 템포나 비중을 활용하는, 사고팔고 하는 그 양, 이런 거 가지고 조절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설명 듣다 보니까는 좀 이상한 게, 어니스트님이라면 14,000원에 물려서 지금까지 그냥 평당 14,000원일 일도 없어요. 여기서 이미 다른 행동들이 나왔을 거고, 여기서도 다른 행동들이 이어졌을 거기 때문에 평단이나 그동안에 뭐 수익 만들어낸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르고, 그리고 14,000원에 비중 꽉 채워갖고 물렸느냐, 뭐 비중이 적당하게 그냥 조금 채워놓고서 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냥 흘러왔느냐, 뭐 그런 차이도 있을 거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실전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여기에 비중 꽉 채워서 들어갔다가 그냥 어찌할지 모르고 물리면서 마이너스 50%인데 어떡하죠? 손절해야 되나요? 진작 손절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후회와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짚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흘러간 거를 보면은 뭐 볼까요? 네. 자, 이제 다 지나간 얘기지만 여기에서 이제 아까 7,000원을 중심으로 한 6,000원에서 8,000원 구간에서 좀 기다려가면서 리밸런싱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여기서 물린 상황에서. 근데 이제 다 지나간 거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가 제일 적기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때 열심히 해서 탈출을 한다던가, 좀 평단을 손실을 최소화시킨다던가, 뭐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나? 뭐 따지고 보면 여기지만, 그거는 이거 놓쳤다고 가정하고 여기가 그게 낫지 않았나?
근데 왜 거꾸로 여기서는 흘렸다가 이거를 바라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거하는 옵션까지 와야 되지? 이게 시간적으로도 지금 막 5년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네. 그런 고민이 들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억지인 게 여기 도대체 왜 들어갔냐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들어간 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온 거지 이게 뭐 좀 잘못된 선택을 어니스트님이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를 가지고서 풀어내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랬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 것 같긴 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질문하시면서 제가 하려는 답을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매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요. 1번 첫 단계, 첫 단추 자체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매매를 시작을 한 게 문제였다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추, 여기서도 두 번째 단추라면 여기서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네, 이 첫 단추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은 딱 이거예요. 지나고 봤었을 때 여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기회가 되려면은 첫 단추 잘 낀 사람들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진짜로. 저도 이거를 정상적인 매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군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첫 단추 잘못 끼면은 이 나올 수 있는 누군가한테는 엑시트의 기회가 나한테는 엑시트의 기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는 말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이 정말로 의미가 없고 모순인 게 지나고 나서 그럼 여기서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그냥 강제로 다 매도한다는 건데 그럴 거면 여기서 하죠? 아니 그럴 거면 여기서 물리자마자 하죠. 그럼 결국에는 그냥 틀리면 바로 빨리 손절하죠. 이 얘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그거죠. 첫 단추 잘못 끼고 손절한다를 반복하죠. 이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 발등 찍는 얘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매매를 잘할 수 있다? 절대 잘 못하는 길이죠. 이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아픈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이런 게 필요해 저런 게 필요해를 얘기하는 거는 이 종목 만약에 아까 1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물려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리벨은 하면서 평단은 그런 14,000원에 머물러 있진 않겠죠. 여기서 리벨만 했어도 평단은 만원 밑으로는 분명히 내려올 거예요. 근데 넉넉 잡고 만원이라고 치고 지금 1000원이라고 하면은 한다고 했는데도 마이너스 90%. 이 상황 여기서 그럼 이 종목을 역전해서 수익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놓고 봤었을 때 제대로 한번 해보고서 마지막에 이제 이게 개선되고 보완되고 올바른 행동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볼륨으로 잡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실력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한 번 정도는 경험을 안 하면 좋겠지만 한 번 정도 이왕 경험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대로 경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의 포인트들, 감정의 변화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놓게 되면 앞으로 평생 동안 매매하는데 정말 많은 근본적인 뿌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왜냐면 이런 거 한번 경험하면 이런 행동 안 할 거거든요. 완전히 고쳐질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종목 단일 종목으로 해결 안 하더라도 다른 기술적으로 계좌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종목 안에서도 다른 방금 전에 말했었던 볼륨을 활용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체제를 이용해서 이거를 역전하고 극복해서 수익 낼 수 있어요. 실제로 클럽에서도 회원님들 상담해주고 계좌 관리해주고 물린 종목 풀어주고 이런 가이드 코칭 해줄 때 그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고 근데 이걸 사용하려면은 그 전에 해야 될 거 하지 않아야 될 거 기다려야 되는 상황 아닌 상황 이런 것들을 본인이 분별할 줄 알고 구분하면서 구분 못하면은 최소한 제가 알려주게 되면 그걸 받아들일 수는 있으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역전 왜 안 되겠어요? 하면은 역전할 수 있는 기술들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가격적인 이점을 이제 활용해서, 왜냐면 1000원이니까, 심지어 네. 900원까지 내려갔었던 거니까, 뭐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근데 이게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게 공감이 되지만, 따지고 보면 그거는 더 빨리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때를 보면, 지금 상장한 이래로 그냥 거의 여기 최저점 찍었잖아요, 이미 여기서. 네. 1995원이 때.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 지금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 4,000원에서 2,000원 정도니까는 제법 큰 그 폭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때 나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과를 우리가 알지만 여기서 막 했었다면, 여기서 막 또 물 타고 막 뭔가를 했었다면, 뭐 기다린 이후에 물 타라는 게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되면서 막 900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 여기서도 그냥 흘렸어야 되는 게 맞나? 이렇게까지 바닥인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현재 이제 보유 종목에 대한 그 상태를 진단하면서 비교하면서 듣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흘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가 뭐가 다른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기가 왜 저점이라고 생각할까? 첫 번째, 전저점 부근이라서, 전저점을 심지어 조금 더 깨줘서 상장 이래 최애 저점이라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상장 이래 최저점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격적 이점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물린 상황 14,000원에서 여기서 리밸런싱 조금 했다고 하더라도 만원 언더까지는 아닐 것 같고, 잘했다라고 하게 되면 한 12,000원? 만원과 12,000원 사이 요 정도일 것 같은데, 여기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할 때 이게 파동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박스가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여기서 볼륨이나 이런 것까지 이용해서 뭔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확신이 있을까? 만약에 잘못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중요한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부분에서 안 되면 치명타예요. 카운터 펀치 맞고 KO 당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되는 거를 좀 걱정은 해야 되는 상황인 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라가면은 좋아진다, 기회가 온다, 이거는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 같은데, 차라리 더 떨어져도, 어설프게 말고 완전히 떨어져줘도 여기에도 기회 포인트가 있다라는 이거를 거의 대부분이 몰라요. 못 찾습니다, 이거를. 저는 그래서 빠질 거면 확실하게 빠져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투자자한테 훨씬 유리해요 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하거든요. 실제로 아마 유튜브에서도 몇 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과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개인 투자자 관점으로 생각해도 더 많이 빠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싼 가격에 가격적 이점을 준다는 건데, 투자에서 가격적 이점은 직관적으로 1차원적으로 유리한 거 맞잖아요. 그거를 활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하락해도 기회 포인트는 있다, 이거를 꼭 오늘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은 뭐 대략 요약을 하면 내 평단과,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기하다가 이제 흘러갔지만 내 보유 비중,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얼마나 더 유리하느냐, 리밸런싱 하기에 유리하는 그 영역대에 있느냐, 뭐 여기냐, 여기냐, 또 여기냐, 여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인데, 왠지 이거는 그냥 뭔가 좀 큰 그림에서의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왠지 어니스트님이라면 기술적인 부분들, 차트상에서 뭐 유리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기준으로 따지면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은 정배열이 되면 한다던가, 뭐 그런 것처럼, 혹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한다, 거래량이 없을 때 한다, 이런 것처럼 뭐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다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가 크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설명드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 게, 저는 그런 거를 안 한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한다고 말하기도 되게 뭐해요. 그냥 거의 모든 매매를 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행동이,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기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뭐 기법들을 들춰다 보면은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매매하다 보면은 하는 매매들의 포인트를 정리해서 얘기한 것들도 있고, 그냥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한다, 매매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나오는 모든 것들 그냥 때가 되면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이게 초보자가 들었을 땐 미치고 팔딱 튈 노릇이거든요. 저한테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 한다, 아니면 어떤 A 기법이 맞으면 한다, B 기법이 맞으면 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법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종목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여러 매매, 여러 기법,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상황이 오면 하세요. 자신이 매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만약에 6개 있다, 그러면은 이 종목 안에서 6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은 하세요. 리밸런싱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더 리밸런싱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거기에는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6개, 자신이 할 줄 아는 게 6개인데 6개 중에서 2번 기법이 제일 그래도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종목을 2번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최악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이 정도 구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지금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매매하는 습관이 남아있던 분들일 거고,
요즘 같은 때 신나가지고 막 사고 있는 분들은 그냥 저가 매수하는 그런 기법, 이것도 일종의 기법이니까 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가고 뭐 자금이 소진되고 그러면 어찌할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네. 뭐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좀 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놔라, 그리고 그것들을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본인을 훈련해라, 이 말로 저는 들렸어요. 정확히 맞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6개가 아니라 50개, 1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거고요.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말이 저는 초보자들 사이에서 왜 그런 말들이 유행처럼 번지는지 모르겠는데, 한우물 판다. 이것만 6번 매매만 주구장창 파서 한우물 판다. 그래서 고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우물 파가지고 고점 돌파만 죽어라 하겠다? 그래서 고수가 된다? 안 됩니다. 그거는 꿈 깨라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로 세계 제일의 투자자가 됐으니까 나는 가치 투자 한우물 판다 그러지만, 사실 가치 투자 안에는 이런 본인의 무기가 다 있어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맞아요. 그냥 습관처럼 맨날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없는 분들은 그런 습관부터 쌓아야 되는 거고, 훈련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하게 되네요. 네. 자, 오늘은 뭐 영상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요런 거, 뭐 본인만의 무기들 50개 막 100개 이런 거 저희가 말하는데 괜히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순간순간의 판단의 기준점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정말 50개 이상의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서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어니스님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 오시면은 일반 회원분들도 오셔서 어니스님 매매 그대로 따라하고 배워서 하면서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되고, 그게 이제 자기만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과정 겪으라고, 그런 과정들 걸어가시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벌써 만으로 5년이 넘었고 꾸준하게 하면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누적해서 계속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기회 있으니까 오셔서 다른 선배 회원분들과 함께 좀 그런 올바로 된 경험 쌓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나는 열정목이 물려있는데요, 마이너스 30-40%예요, 뭐 그런 분이든, 아니면 이제 주식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들 다 해당돼서 오시면은 본인만의 여건에서 그 출발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주식을 배워갈 수 있으니까 누구나 오세요.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럽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부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고정으로 하나 해놓을 테니까는 그 댓글 보시고서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